여러분 안녕하세요, 규мк입니다. 벌써 일요일 오전 10시마다 찾아오는 여러분의 인싸템, 연예영화 주간학습지 캐진이 연예동산 쭈간 김육회가 어느덧 97호. 와, 거의 2년간 꼬박꼬박 제 토요일을 삭제했던 이 컨텐츠가 곧 100호를 맞이하겠네요. 무려 절반이 노딱을 먹은 이 레게노 컨텐츠 계속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만 있다면 계속됩니다.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까까꾸! 기똥찼던 바로 그 영화 매드맥스 기억나시죠? 이 영화에 출연한 톰 하디랑 샤를리즈 테론 사이가 하도 나빠서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었는데요. 또드 맥스가 또 불화설이 나왔네요. 얼마 전 예능 리포터 칼 뷰캐넌이 매드맥스의 뒷얘기를 담은 저서를 하나 냈죠. 여기에 지금껏 밝혀진 적 없는 촬영장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촬영날 톰 하디가 현장에 아주 늦게 온 적이 있었다는데요. 반면에 샤를리즈는 예정된 시간인 아침 8시에 도착해서 의상까지 다 갈아입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매드맥스의 촬영 감독은 인터뷰에서 밝히길 톰 하디는 절대로 제 시간에 오는 법이 없는 걸로 유명했어요 라고 말했고, 또 한 명의 스텝은 무슨 마운트 자세라도 취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샤를리즈를 도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샤를리즈는 프로고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도 제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 톰 하디는 자신의 지각이 샤를리즈를 화나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이 흘러 톰 하디가 촬영장에 왔을 때 뒷박친 샤를리즈는 대기실에서 튀어나와서 무례함에도 정도가 있어. 스태프들을 이렇게 묶어놨으니 너 같은 인간은 10만 달러의 벌금을 내게 해야 해 라고 소리를 쳤다죠. 그러자 톰이 적반하장으로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 라면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고, 샤를리즈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심지어 항상 경호원을 붙인 채 촬영에 임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영화 스태프들의 주장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그레이 아나토미 졸젠 미드 중에 하나죠. 이 작품의 주인공 메러디스를 연기한 엘렌 폼페오가 자기 드라마를 몇 편이나 봤을까요? 실제로는 10편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 자신의 팟캐스트 프로그램 Tell Me with 엘렌 폼페오에서 밝힌 내용으로 자그마치 시즌이 18개나 되는데 10화도 안 봤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엘렌이 말하길 나로서는 언제가 되어도 첫 시절의 기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라고 밝혔습니다. 전설적인 시트콤 프렌즈의 커트니 콕스가 올해로 57세라고 합니다. 이제 곧 60세가 되는 심경을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더 선데이 타임즈의 인터뷰에 등장한 커트니 콕스는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기분만큼은 젊다 라고 말하며 성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 난 점점 삭고 있어. 나이가 많아. 라고 내내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주사를 맞는다든지 얼굴에 손을 대면서 얼굴이 정말 이상하게 바뀌어갔고 이젠 정말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이젠 무엇이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까 스스로 자문해 보면서 와, 이런 나이까지 왔다니 라고 종종 실감한다는 커트니 콕스. 60세가 된다는 건 믿을 수 없겠지만 더 나은 삶을 살게 된 건 틀림없다. 무엇이 즐거운지, 뭘 더 하고 싶은지, 뭘 놓아야 하는지 많이 배웠으니까요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데드풀의 연인 모리나 바카린의 소식이 오랜만에 들려왔습니다. 여러 미드들을 거쳐 스타가 되고 결국 데드풀에서 바네사를 연기하면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얼마 전 팟캐스트 해피 새드 컨피스드에 출연한 모리나는 처음으로 봤던 마블 영화 오디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어벤져스 1편에서 마리아 힐 역이었다고 하네요. 모리나 말고도 지금 이완 맥그리거와 사귀고 있는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티드, 제시카 루카스 등도 후보였다는데요. 조스 웨던 감독과 여러 번 작업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 중에서도 1순위였다고 하죠. 앞만 봐도 자기가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조스 웨던 감독은 모리나가 마치 에일리언 시리즈의 시고니 위버 같다 라고 말하며 배역을 주지 않았고 그걸 모리나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 모리나가 연기한 마리아 헬보단 바네사가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흔히들 심슨 가족이 예측 못한 역사적 사건이 없다고들 하죠. 지금까지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부통령이 된 거라든지 톰 행크스가 코로나 확진이 난 거라든지 슈퍼볼 경기 결과라든지 그야말로 예언 적중률이 빵빵 터졌던 이 애니가 최근 러시아가 일으킨 일을 예측했다고 합니다. 무려 1998년의 한 에피소드였는데요. 이 에피에서 호머 심슨은 군사훈련 중에 잠수함 함장을 러시아의 한 해역으로 발사해버렸고 부활한 소련이 군대와 탱크를 거리에 배치해 순식간에 베를린 장벽을 부활시킨다는 이야기. 심지어 레닌이 깨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이슈가 되자 심슨 가족의 쇼러너 알지는 예측이 어렵지 않았던 게 오히려 슬픈 일이다 라고 착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배우 숀 펜, 지금 스스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상태죠. 사실 그동안 숀 펜이 정치적인 활동을 자주 해왔었는데요. 그가 우크라이나로 간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쇼는 작년부터 이 나라에서 군사적 긴장이 있을 때부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었고 이번 주 초에 현재의 상황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도 쇼는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서 방탄조끼와 헬멧을 착용하고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또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얼마 전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 쇼과 회담을 나누는 장면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뉴스위크에 따르면 쇼는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이미 부총리나 우크라이나군 간부와도 접촉을 해서 상황을 긴밀하게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쇼펜은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 정치인들에게 부족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친구이자 자유를 위한 싸움을 돕는 이들이 늘어나면 러시아의 배신적 행위를 하루빨리 멈출 수 있습니다. 라는 성명을 발표! 지금까지 2번이나 오스카를 수상하고 있는 쇼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를 덮친 직후 현장에 가서 폭풍우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했습니다. 와, 진짜 쇼펜 형 인정. 반면에 존 시나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네요. 얼마 전 HBO 맥스의 드라마 피스메이커의 주연을 맡았던 존이 트위터에 만약 내가 어떻게든 피스메이커의 힘을 불러일으킬 수만 있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라고 썼는데요. 타이밍이 나빴다.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을 이용하는 거냐? 트렌드를 위해서 자기 출연 드라마 해시태그를 걸어 생각이 있는 거냐? 악취미구만. 돈 많으니까 차라리 기부를 등등의 코멘트가 넘쳐났습니다. 예전에는 대만에 가서 대만을 국가라고 말했다가 중국인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사과를 했던 존 시나. 형 그냥 키보드에서 손 떼. 애쉬튼 커처의 아내이자 배우 밀라 쿠니스의 모국이 우크라이나죠. 그리하여 애쉬튼 커처도 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서 있다 라며 트윗. 그걸 많은 사람들이 리트윗을 했네요. 밀라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니브치에서 태어나서 7살 때까지 살았고 소련 붕괴와 동시에 가족들과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인터뷰를 과거에 한 바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밀라와 밀라 동생의 앞날을 위해 본국에서 모든 걸 버리고 달랑 250달러 정도의 돈만 들고 미국으로 왔다죠. 이 상황에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밀라가 있습니다. 바로 밀라 요보비치. 역시 우크라이나 출신인데요. 자신의 친구도 가족도 모두 몸을 숨기고 있다며 자신의 혈통과 뿌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 있기에 마음이 둘로 찢어지는 것만 같다 라고 비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밀라는 키예프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가 러시아인이고 아버지가 세르비아인이며 어린 시절을 어머니 출신지인 모스크바에서 보냈고요. 밀라가 5살일 때 소련을 떠나 런던으로 이주한 뒤 현재는 LA에서 근 10년간 좀비와 괴물을 썰면서 경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와 블레이크 라이블리 부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100만 달러, 한화 1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라이언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성명을 트위터로, 블레이크는 이런 사진을 인스타로 올렸습니다. 와, 기부 클래스 오졌죠. 영국 왕실 스토리를 재현했던 드라마 더 크라운, 2016년부터 넷플릭스에서 방영되고 있는 인기 드라마죠. 이 드라마의 잔재미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기가 막힌 소품들인데요. 이번에 대규모로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난 물품의 가치는 약 20만 달러 상당, 한화 2억 4천만 원가량이나 되네요. 그 안에는 상당량의 보석과 은식기, 골동품 등이 있으며 특히 193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인 조지 5세가 소장하고 있던 파베르제의 달걀의 복각판, 그 밖에도 은촛대 12세트, 금촛대 7세트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며 도둑들은 촬영장에 있는 트럭에 접근해서 문짝을 부수고 침입, 털린 트럭은 3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 크라운이 작년 12월에 촬영장에서 코로나가 터져서요. 간신히 1월에 촬영 재개를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톰 홀랜드와 젠데이아 커플이 SNS에서도 사랑을 표현해서 화제입니다. 얼마 전 젠데이아가 NACCP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 협의회 이미지 어워드에서 이렇게 드레스를 입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드레스가 브랜드 발망이 만든 1956년부터 만들어진 유서 깊은 드레스라죠. 여기에 톰이 일빠임 이렇게 댓글을 달아서 꽁냥꽁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의아니 이득도 이런 개이득이 있나요? 틱톡 유저 소피아가 로마발 런던행 비행기에 탔는데 무려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톰 홀랜드였던 것이죠. 가뜩이나 톰의 팬이었던 소피아는 비행기에 타기 전 공항 라운지에서도 톰을 목격했다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답니다. 그런데 비행기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탑승을 하자 같은 줄 창가에 톰이 딱 앉아 있었다고 하네요. 런던 가는 비행기 타는 것도 부러운데 톰도 부럽고 될 사람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 톰이 인스타 어떤 게시물에 좋아요를 해서 화제가 된 일도 있었는데요. 톰이 키가 170이죠. 연인 젠데이아는 180입니다. 암튼 톰이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은 1988년에 나온 영화 트윈스에 출연한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데니 드비토가 나란히 있는 사진에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신장이 낮은 남성 쪽이 더욱 많이 그것을 한다 라는 코멘트가 쓰여있던 것. 거기에 살포시 좋아요를 누른 톰홀랜드. 넘어가시죠. 한 틱톡 유저가 올린 영상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What the f is that? Oh my god. What the f is going on? What the f is that? 아니 그 뭐냐고 몇 번을 묻나요? 벌써 750만 뷰가 터진 이 영상을 두고 미확인 비행 물체다 라는 댓글이 주르륵 달렸습니다만 나사 측이 밝히길 이것은 스페이스 X사의 스타링크 위성임이 밝혀졌습니다. 자기 폭풍으로 정상 궤도를 타지 못해서 떨어지고 있다는데요. 한마디로 이 형이 쏴올린 거란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됨으로써 스페이스 X는 1억 달러, 한화 1200억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쿠아맨 제이슨 모모아와 체이닝 테이텀이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뭐죠? 절친 느낌 물씬. 두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뉴욕의 공항. 더 배트맨에서 캐두먼을 연기하는 조이 크래비치를 응원하기 위해서 모였다는데요. 여기서부터 족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이슨 모모아의 전처가 리사 보넷, 과거 리사와 레니 크래비치 사이의 딸이 조이 크래비치이고 지금 조이 크래비치와 사귀고 있는 게 체닝 테이텀이죠. 제이슨은 조이가 친딸은 아니지만 정말 딸처럼 생각하면서 조이를 조조 베어, 조이는 제이슨을 파파 베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아주 친밀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아쿠아맨의 딸이 캐두먼이고 캐두먼과 사귀는 체닝 테이텀의 장인어른이 아쿠아맨, 뭐 대충 그런 느낌인 거죠. 네, 흥미진진한 헐리우드 가족관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올라간 영화 모비우스 영상 잊지 마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꼭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 안녕.